매입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세 가지 다 당첨이 됐었는데 무조건 당첨인 거죠. 나라의 도움을 받자. 100평짜리 되는 집에 고층 펜트하우스에서 한강 뷰 딱 보고 갖고 싶다. 사람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혹은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이라는 뜻의 집. 하지만 언젠가부터 집을 살기 위한 공간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신혼부부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와. 조명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이용식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오레오 부부에서 크림을 맡고 있는 20대 후반 이지현이라고 하고요. 이제 1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대콩커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대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콩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2019년도 10월에 결혼을 해서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5호선 역세권의 25평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주변에 역도 가깝고 또 공원도 되게 가깝게 있어서 둘이 살기엔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 저희 아파트가 지어진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좀 어려운 점? 아쉬운 점을 꼽자면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장점은 일단 주변에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점이 있고요. 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버스가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버스 정류장도 가깝게 있어서 또 그게 장점이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대형마트가 바로 코앞에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점의 경우에는 지금 10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집이 저희는 좀 한 40년 정도 된 집에 살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늙었어요 집이. 그래가지고 사람도 늙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집이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고칠 때도 많고 하수구도 막히고 좀 오래된 집에 안 좋은 점은 그냥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오, 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가의 아파트인 곳에서 살았어가지고 빌라나 뭐 어디든 막 다 돈만 맞으면 오케이였는데, 저는 아파트 아닌데? 약간 이런 좀 그런 낯설음? 근데 좀 철딱서니가 없었죠. 지금은 안 그럴 텐데 배가 근데 불러가지고. 그때는 좀 20대 또 중반 뭐 이럴 때여가지고 좀 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돈이라고 적었는데요. 집을 구할 때 거의 제가 다 알아보고 제가 구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신혼집을 구할 때 4천만 원 정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 돈으로 뭐 서울에 구할 수 있는 집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라의 도움을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 문제를 좀 해결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연애를 되게 오래 했어요. 거의 10년? 그쯤 됐을 때 이제 결혼을 우리가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월세 비용은 매달 나가니까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정말 우리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엔 더 욕심은 나는데 그럼 또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가장 큰 게 돈이었던 것 같아요. 팁이라면은 일단 저희는 매입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세 가지 다 당첨이 됐었는데,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공급수가 나와요. 그리고 신청 기간에 바로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마지막 날 내가 만약에 무조건 당첨되고 싶으면 공급수 대비 신청자 수가 적은 곳에다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당첨인 거죠. 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내가 점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공급수를 많이 뽑는 곳 무조건 그쪽으로 지원하시고,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 특성상 소득 기준이 되게 낮은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난 안 되겠지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자격 완화를 해서 공고가 다시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면 자격 완화가 되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되게 대폭 완화되거든요. 그러실 때 노려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다 너무 꿀팁.
다 얘기했어요. 저희 뭐 한국주택 국민이나 다 얘기했어요. 자, 하나, 둘, 셋. 짠. 역시. 직장을 다닐 때는 무조건 역세권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직장이 있으면은 무조건 역세권이 최고고, 저같이 이제 집에서 일하고 프리랜서로 집에서만 있을 경우는 사실 역세권이 저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집 주변에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얼마나 시설이 좋으냐, 약간 이게 더 저에게는 중요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편세권을 적었거든요. 저는 지금 역 근처에 있는 게 저는 제일 1순위인 것 같아요. 임대주택을 알아볼 때도 여기랑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알아봤던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아우, 해 뭐야? 처음에 뷰만 봤었어요. 해는 안 보고 뷰만 무조건 뻥 뚫린 집. 뷰 맞지? 네, 앞에 가리지 않는 곳만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북향을 거주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공감. 네, 네,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기력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양 집으로 이사를 오고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와요. 그래서 뷰보다는 남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짠. 나만 또 다르네. 저는 화장실 2개가 꼭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사실 약간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변기 커버가 올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변기 이렇게 보고 앉지를 않지 않나요? 근데 몇 가끔 번 빠졌어요. 몇 번 빠졌대요. 그게 아니 완전 빠지시는 적은 없는데 헉 하고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화장실 2개 그러니까 잘했어요. 저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되게 단순한데요. 저희 집에서 지금 화장실 청소를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추가되면 할 일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화장실 하나인 게 좋습니다. 이번에 그 3기 신도시가 나오잖아요.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남양주 왕수지구가 제일 저렴하고 그쪽 주변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고요. 그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뭐 철도나 교통도 개발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쪽도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될 예정이니까 이왕 할 거 좀 신도시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도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살고 있는 집을 재계약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남 교산에 신도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산을 1순위로 노려보고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격이 이제 돈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남양주나 뭐 고향 창릉이나 이런 데는 경기도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재계약해서 계속 살 것 같아요. 저희는 지방에서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친구도 없고 뭐 가족들도 다 멀어지고 이래서 집이 좀 작더라도 친구들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런 서울에 사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적긴 했는데 사실 저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저는 프리랜서고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에 가든 서울에 있든 수도권 뭐 경기에 있든 전혀 상관없어가지고. 이건 뭐 평상입니까? 너무 가긴 했는데. 궁금하다. 하나, 둘, 셋. 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평짜리 되는 집에 굉장히 높은 고층 펜트하우스에서 다른 집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한강 뷰 딱 보고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갈 필요도 없이 너무 넓으니까 동물들 집에서 산책 한번 가고 거기 애들 노는 공간 따로 있고 막 이 정도? 실현 가능성 있는 건 그냥 경기도에 40평 정도 되는 뭐
아파트나 뭐 다른 것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적었고, 상상 버전은 강남 중심의 한강뷰의 펜트하우스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분 다 펜트하우스의 한강뷰. 드라마에 꽂혀서. 펜트하우스 봐서 그래. 제 항상은 공짜예요. 저희는 사실 단독주택을 짓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도 위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저기 외곽에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좀 도심과 가까운 곳도 있는데 3기 신도시에 단독주택을 짓는 게 저희의 목표, 꿈입니다. 저는 요즘 많이 자재들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재들, 내가 굳이 손 안 대도 알아서 먼지도 안 쌓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안일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너무 갖고 싶다. 저도 방금 들었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청소를 안 해도 되는지? 막 향기가 벽지에서 막 향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막 반려동물이 똥 아무리 싸지려 놔도 똥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똥을 싸잖아요? 집이 이걸 인식하는 거지. 똥을 인식해가지고 바닥에서 갑자기 뭐가 확 나와가지고 똥을 딱 잡아가지고 이거를 분리수거까지 알아서 탁 해주고, 뭐 아이가 있거나 동물이 있거나 했을 때 모든 위험을 감지해주는,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기 직전에 이거를 집이 감지해가지고 위험을 알리고 그거를 집이 자체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이런 거? 집에 들어가면 알아서 집이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 사람 뭐 약간 인바디처럼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뭐 지방 몇 퍼센트, 근육 몇 퍼센트 해서 냉장고에서 알아서 그런 식단을 짜서 이렇게 뭐 이런 걸 사세요. 뭐 이런 게 알려주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익숙한 나의 피부 냄새가 나는 가장 편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집이란 충전소입니다. 제가 좀 집순이여가지고 밖에서 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편인데 이제 집에 오면은 딱 이렇게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집은 충전소입니다. 저에게 집이란 정말 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밖에 저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 가서 힘들게 일하고 오면 집에 와서 정말 편하게 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긴 한데 집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고 그냥 집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가족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집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